한로공생위원회 대표 장기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로공생위원회가 어떤 단체며 한로공생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로공생에 관련돼 갖고 한로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 공생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인데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어떤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이 당위성을 갖고 먼저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구 약 1억 3천 명 정도의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우랄산맥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약 80% 이상의 인구가 우랄산맥 서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쪽을 이제 유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광활하고 넓은 시베리아 벌판에는 겨우 20% 인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 동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연해주라고 하는 쪽에는 인구가 거의 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대지는 광활하고 자원은 많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구가 없다 보니까 되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박스차이나 전략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1대1로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죠. 중국은 이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패권주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박스차이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아무르강을 건너서 이 연해주 땅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데는 인구가 엄청 많이 있는데, 거기는 인구가 많은데 실제 연해주의 러시아 땅에는 인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이쪽에 연해주로 넘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는 연해주에서 러시아 인구로서 연해주를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문제가 현재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러시아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크림반도 사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의 극동지방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의 모든 출발점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크림반도 사태로부터 오게 됩니다. 크림반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이죠. 옛날 구소련이 15개 나라로 해체가 되면서 그 당시에 해체의 기본은 언어와 민족 단위로 전부 이렇게 해체가 15개로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이쪽에 크림반도를 갖고 왔습니다. 이 크림반도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게 밀이 많이 나는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어떤 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우크라이나가 이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땅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쪽의 인구의 약 80% 이상이 어느 민족이라면은 러시아 민족입니다. 타타르족이나 이쪽에 백러시아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민족 국가에서는 항상 이 국가 분열론과 국가 분리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민족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민족 단위로 민족, 종교, 언어, 빈부격차 이런 단위에서 국가가 분리되거나 분열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소련이 해체가 된 것도 국가 분열론에 의해서 해체가 됐는데, 이쪽에 그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가 국가적 법적인 것은 우크라이나에 속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계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왜 이 러시아 민족인데 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에 살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의 80% 정도가 러시아계 민족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의회를 잡고 있겠죠.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벗어나서 이쪽에 러시아로 가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투표를 해갖고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투표를 하니까 당연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 러시아계 사람들이니까 분리 독립을 하는 거를 결정을 보게 되죠. 결정을 보고 바로 푸틴 대통령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러시아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탱크를 보내갖고 현재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죠. 지금 극동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1억 3천만 인구 중에서 우랄산맥 동쪽의 극동 지역은 약 67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뭐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넓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670만의 인구가 살다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제 중국의 인구들이 그쪽으로 자꾸 넘어가게 됩니다. 이미 뭐 우스리스크 이런 쪽에는 상당히 그쪽 사람들이 와서 경제적으로도 장악을 이미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대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이 팍스 차이나 정책에 의해서 중국 인구가 아무르강을 계속 건넌다라고 하면은 극동 지방에 언젠가는 중국 인구가 다수를 점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의회를 점한다라고 하면은 그쪽 땅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래서 이제 이게 큰일이다라고 문제의식을 인식을 했고, 이미 자기네들은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의 땅을 뺏은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급하게 제안을 한 게 바로 동방경제 포럼입니다. 그래서 매년 9월달 두 번째 주에 이쪽에 푸틴 대통령이 포럼을 직접 주재를 하는데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또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몽고 대통령, 이런 그 극동지방에 있는 4명의 대통령을 연해주에 모셔다가 거기서 포럼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있죠. 이대로 가다 보면은 중국이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어떤 사실이니까. 이래서 나온 안이 바로 한러 공생론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공생을 해갖고 시베리아에 있는 많은 자원을 개발해갖고 어떤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한 겁니다. 이게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의 후쿠다 수상이 푸틴한테 제안을 했죠. 우리가 일러 공생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거절을 합니다. 너네 일본은 이미 품격이 없는 나라다. 이미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리를 한번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힌 적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너네하고 공생론에 의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극동지방의 땅을 너네 땅으로 아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런 어떤 역사가 있는데 러시아에 있는 인구 동태학자 수린 박사라고 있는데, 이 수린 박사는 한국하고 반드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러 공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코리아 선언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래서 약 13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왜 한국과 공생 관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코리아 선언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 단체 한러 공생위원회와 작년에 걸쳐서 5차례에 걸쳐서 국제학술대회를 함께 해서 저희도 러시아 선언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왜 한러 공생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한러 공생론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 크림반도 사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러 공생론이 뭔가에 대해서 코리아 선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